멋지다, 오래 봐야 가치 있다. 부산을 담은 셀프 문화유산 등재 프로젝트 부네스코 위원회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무더위도 많이 물러갔습니다. 네. 뭐 여름 다들 잘 보내셨죠? 네. 다들 피서를 많이 즐기셨나 봐요. 그러니까 까무잡잡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분위기가 약간 거무틱틱하기도 하고 네, 그런 느낌이 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더위를 피하는 방법의 하나로 네. 이제 여름철에 또 영화를 자주 영화. 보러 가거든요. 아, 좋죠. 뭐 많은 영화를 또 올 여름에 봤습니다만 그 중에서 또 기억에 남는 작품 하나가 군함도. 맞아요. 다들 보셨습니까? 나 그래서 어제 봤잖아. 부랴부랴 가시고. 어제 보면서 아직도 열이 식혀지지 않아가지고. 아 정말 열받. 재밌게 보셨나 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오길기 그 중간으로 쫙 찢어내는 그 장면 딱 보고 아유 시원하다. 네. 그래서 뭐 사실은 뭐 분노에 떠는 장면도 있었지만 네. 속 시원하게 또 이 여름을 마무리한 것 같아서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 여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영문도 모른 채 꽃다운 나이에 그냥 강압적으로 끌려간 위안부의 이야기를 보면서 진짜 여기부터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화가 차올라가지고 분노하면서 봤었습니다. 최근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나가사키에 군함도를 예, 군함도를 실제로 진짜요? 다녀왔어요. 선생님이 다. 그래서 처음에 역시 이제 이 시대 참 스승이에요. 그 배를 이렇게 타고 쭉 들어가면 이제 겉에서 보면 생각보다 너무 작아요. 실제로 봤을 때 너무 작다가 저 느낌이었고 네. 폐허입니다. 콘크리트 폐허거든요. 사실 별게 아니고 그 폐허를 보는 그 스산함이 있습니다. 그 일본인들은 그 군함도를 마치 우리가 국제시장 보듯 봐요. 무슨 뜻이냐면 근대화의 상징. 우리 아버지들이 고생해서 그래서 일군 뭐 자랑스러움 뭐 그런 어떤 향수로 보거든요. 또 얘기를 좀 하시죠. 그런 게 아니다. 예, 저는 한국말로 열심히 얘기는 했는데 국가의 폭력의 유산이고 그 한국인과 일본인을 넘은 어떤 착취의 역사이고 그걸 우리가 반성하고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그 약속의 역사가 되어야지 그냥 단편적으로 그런 자랑스러운 근대화의 유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한국말로 얘기는 했지만 그냥 허공에. 예, 아니요 일본인들 향해서 얘기했죠. 향해서, 예. 한국말로 제가 일본 말이 아직 짧아가지고 전달이 그래도 멋지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 영화 얘기를 꺼냈던 게 저희가 첫 번째로 다룰 그 문화유산 후보가 바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군함도에 나왔던 그 육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먼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한 잔 받아 있어. 자. 저랑 금강산 관광 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죠, 유 선생님? 오늘의 주제는 일제 유각의 역사와 감춰진 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에 어떤 비밀이 숨겨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져요. 네, 그러니까 군함도에서 그 이정현 배우가 네네. 연기를 했던 그 공간 있죠. 소지섭 씨와의 어떤 뭐 술잔을 기울였던 그 공간을 생각하면 유각이 좀 이렇게 자세하게 좀 떠오르실 것 같은데 네. 그 유곽은 창녀들이 일정한 곳에 모여서 영업하게끔 허가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공인매음업소, 공인매음지역 또는 쉬운 말로 뭐 집창촌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우리 흔히들 뭐 역 근처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뭐 항구라면 뭐 이런 게 하나쯤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건 자연 발생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유곽이라 하면 그 기원이 분명한데요. 네. 그 일본에서 1585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사카 게이세이초 지역을 공인 유곽하면서 처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일본에서 분명히 시작한 기원이 있는 제도인데요. 네네. 이 제도가 이제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개항을 하게 되면서 이제 조선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네. 군함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일본의 착취 그리고 폭력의
그 서막이 되는 그 가장 중요한 고리를 담당한 게 바로 이 유곽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화면에 네. 한 손에는 대포, 한 손에는 기생을 네, 들고 일본이 들어왔다. 예. 거기서 이제 기원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야. 우리나라에는 그럼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유곽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1800년대 후반쯤에 이게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비공식적인 유곽이 들어오는데 초량 외관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네. 여기에 이제 뭐 남자들이 4,500명이 집단 거주하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가족을 데리고 오지를 못하게 했던 그러니까 남자들만의 공간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성매수와 관련한 이 빈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그 기록들을 보면 이미 벌써 이 시기에 조선인 부녀자들을 납치해서 그 지역에 끌고 가고 했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나쁜 놈들이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온 거네 그러면. 그럼 그거를 문화를 우리나라에 우리는 이식시킨 거예요? 없었는데. 그럼 네? 내가 뭐 수원역, 거기 영등포역 이런 데서 본 것들이 그게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한 게 전혀 아니라 그냥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심어 놓은 거예요? 그 기원을 따지고 올라간 분명한 이러한 역사성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 불법 매춘 외에도 이제 일본인들이 약간 공식적으로 하던 것도 있었는데 이게 대자부라는 대자부요? 대자부. 대자부. 네, 마주 앉는 방. 네, 마주 앉는 방. 그래서 사실 요즘 뭐 PC방, 뭐 노래방 이런 방 문화가 그때부터 이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대자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주 앉는 방이라는 제목답게 이제 남녀가 미래를 즐기는 장소로서 대여를 해주는 명목상으로는 이제 방을 빌려주는 거였죠. 이게 명목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명목일 뿐이었고 이제 몇몇 일본인 창기들을 데려다 놓고 거기서 이제 매춘 영업을 했던 거죠. 이미 80년대 이런 대자부가 8곳이 그 일본인 거류 지역 내 8곳이 성업을 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거죠. 못된 거. 그래서 매매춘을 하는 장소다라고 드러내놓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특별 요리점이다. 요리점? 예. 이 바쁜 사람 데리고 뭐 하는 겐가? 지금 줄 서 있는 게 안 보이는가? 여기가 그 유명한 특별 요리점일세. 특별 요리점? 여기 한번 못 가본 사내는 이 사내가 아니라는 말이 있네. 오, 과연 이 동네 사내들이 개떼처럼 모여 있구만. 이라사이마세. 일반 요리는 1인당 1원, 특별 요리는 4원 50전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요리는 뭔데? 그렇게 비싼가? 말 그대로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잘하면서 그래도 너무 비싸지 않은가? 화끈한 여인들이 24시간 항상 대기 중입니다. 비싼 만큼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돈을 막 이게 흥정도 하고 이러면서 막 밖에서 저렇게 줄까지 서 있고 뭔가 분위기가 되게 묘한데 네. 이게 도대체 저 요리집의 정체가 뭐예요, 선생님? 이제 일반 음식점도 하고 그 이외에 이제 여성들과 같이 이렇게 이제 술도 마시고 나중에는 뭐 성행위까지 매매춘까지 하는 불법 영업을 하는구나. 요리집에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저게 일본이 저럴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아주 독특한 가옥 구조가 있거든요. 이게 보통 장옥이라고 일본 말로 이제 나가야라고 하는데 일본 대부분 2층 집입니다. 네. 2층 집이니까 그냥 1층에서는 평범하게 요리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특별 요리를 드시고 싶은 손님들은 2층으로 가요. 저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리가 돼요. 공간적으로 네. 분리가 되다 보니까 저런 영업이 가능했던 거죠. 뭐 좀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원조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곽의 원조. 저 집이 네, 원조네. 어디 나온 집이 저 집이 원조라. 어디가 원조인지, 어디가 가장 먼저 이 유곽 사업을 조선에서 시작을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공식적인 원조는 일단 1902년에 부평동에 세워진 안락정입니다. 안락정. 부평동이요? 1902년쯤 되면은 일제가 이제 소위 이제 풍기문란하는 이런 요리집들이 시내 한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본 거죠. 당시로서는 이제 부평동이 조금 시내에서 외곽이었는데 그쪽으로 한쪽으로 모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특별구역을 만들고 그곳에
안락정을 만드는데 안락정은 지금 이제 부평동 족발골목 그 조금 옆에 보면은 기업은행 부평동 지점 바로 윗 블록 그 모퉁이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 부평동 족발 골목이면 제가 냉채 족발 먹으러 자주 그럼. 가요. 근데 거기가 옛날에 그런 유곽이 쫙 밀집했던 그 지역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이때하게 이제 허가를 해준 공식 1호점. 이런 거 전혀 몰랐네. 이걸 누가 처음 만든 거야? 이 안락정을 처음 만드는 사람이 일본인 우에노 야스타로라는 일본인인데 야스타로요? 네. 이름부터가 좀 그러네요. 이 사람은 원래 이제 저기 국포나 부산진이나 이런데 이제 철도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철도 공사 인부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물품들을 팔던 행상이었던 네네네.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조선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감히 생각할 수 없던 시절이었고 그렇죠. 예. 이제 일본의 본국에 가가지고 일본 여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조선에 가서 네네네. 돈 벌 사람들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거기 그렇죠.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일본 여인들을 11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데려옵니다. 그 과정도 이제 쉽지 않았던 게 갑자기 이제 여자들 데리고 가니까 뭐 히로시마 쪽에서는 그 유괴범 아니냐. 일본 자체에서. 갑자기 11명을 데리고 유괴범 가지. 아니냐. 그럴 이렇게 수 있죠. 잡히기도 하고 이런 우여곡절을 겪는 끝에 이제 부산에 일본인 여성들을 데리고 와서 영업을 시작했다라는 기록들이 남아 그 있습니다. 사람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이제 장사 준비를 한 거네. 그냥 오지 말지 그랬어요. 그러게 아주 대박이 났겠네. 그럼. 너무 돈이 되는 사업이었던 거죠. 봐봐. 그래요? 당시 그 신문 기사가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외국 공간에서 위안에 굶주린 수많은 남자들이 10일 이내 꽃을 동경하여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때를 지어 있었고 장기는 식사할 시간이 없어 주먹밥으로 식사를 대신하면서 좌부를 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여러 재밌는 기록들을 찾아보면 그 가십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쪽 요리집에 대한 기사들이 매일 지면에 올라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디 언론사입니까? 거기 언론사도 문제네. 이거 고발성 기사로 보내야지. 이거는 약간 광고성 기사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불과 영업을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건물을 세웠던 거예요. 4개월 만에요? 3층짜리 건물을 이제 다 세우고. 돈을 쓸어 모았네요, 진짜. 그렇죠. 뭐 요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즘 우리가 음식점 해가지고 건물 세운다 이러면 거의 평생 장사해가지고 한번 맞아요. 할 건데 그럼요. 그걸 불과 4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게 또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보고 듣고 한 그렇죠. 사람들은 이제 너도 나도 이제 이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당시 일본인 정관 거류지에 있던 유곽이 이제 성행을 하게 되는 거죠. 안락정의 성공의 어떤 모델을 삼아가지고. 재밌는 것이 이 시기에 나온 부산 안내라는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책자가 있어요. 이제 거기 보면은 이 요리집들이 다 한 페이지씩 광고를 넣고 있어요. 기생을 데리고 1시간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이 또 기생에 따른 등급에 따른 금액 차이까지. 그 광고는 일본인들을 위한 광고인 그렇죠. 거죠? 일본인들을 위한 조그마한 네. 소책자로 나온 건데 거기 이제 부산 안내라고 하면서 그 특별 용요리집이 거의 반 이상이 소개가 되는 그런 식으로. 그걸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장사를 한 거네, 네. 그렇게. 그러니까. 근데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이런 거를 나라에서 허가를 해줬어요? 이거 불법 아니에요, 이거? 예,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불법이 아니라고요? 예, 불법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나라에서는 이 뒤에부터는 이걸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뭐 관리의 목적은 이제 성병이라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율락업소들이 일반 거주지로 침투하는 걸 막기 위함이라든지의 명분은 있었지만 사실 큰 이유를 차지했던 건 세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 됐건 간에 그 조선 문화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이러한 현상이죠. 근데 이 공창제도가 사실은 거의 일제에 강제적으로 이식되다시피 했던 게 저는 사실 이 시기 공창제도가 조금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본이 물러날 때까지 공창제도는 절대 폐지를 안 합니다. 초기에 여기서 들어오는 세금 수입이 약 한 10%쯤 되고 1909년경에는 한 15%까지 올라갑니다. 자기네들로서는 세금 수입이 그만큼 되니까 이것을 그대로 묵인을 한 거죠. 우리는 그 당시에 이제 힘이 없는 정부였고. 우리나라도 왜 조선시대 때 이렇게 기생이라고 하죠. 아, 그렇죠. 기생이 있었는데 이 기생과 유곽의
차이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 좀 그러게요. 해주세요. 이 기생은 얘기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예술적인 재능을 가지고 교육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네. 일본도 마찬가지로 게이샤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건에. 네. 이 게이샤를 한자로 쓰면 예자입니다. 우리 기생하고 똑같은 개념이었죠. 다만 이제 이 몸을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유녀라고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유녀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유곽인 거죠. 완전 개념이 다르네요. 네, 우리랑은 좀 달랐거든요. 저희 같은 세대가 뭐 언론에서 접했을 때는 부산하면 부평동보다는 완월동. 네, 완월동이 어떻게 보면 성매매 그 지역으로서의 그렇죠. 핵심적인 장소다. 이렇게 많이 알고 그래요? 있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이 완월동 역시 일제에 의해서 조성이 됩니다. 그 부평동 지역은 이제 지옥 골목이라고 불릴 만큼 꼬불꼬불하고 협소해지고요. 이제 그 부평동 지역이 외곽 지역이 있는데 네네. 점점 확대되면서 이제 시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시내 한복판에 그러한 업소들이 있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 예. 아래서 마침 이제 아미산 아래 목장이 영도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빈터가 크게 조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풍광이 또 좋습니다. 네네. 앞에 바다가 펼쳐지고 그 지역으로 이제 그 부평동의 유곽들을 다 이주시킵니다. 이때가 1907년인데요. 일본 명칭은 그때 미도리마치라고 했었거든요. 이 미도리는 녹색을 얘기합니다. 녹색. 녹색. 네. 그다음에 마치는 이제 거리 명칭을 붙일 때 마치라고 네. 하죠. 녹색 거리라는 뜻이었겠죠, 저는. 왜요? 왜? 보통 보면 나무들 많이 심어두지 않습니까, 애들이 이렇게 요즘도 이렇게 보면 좀 가리고. 이런 이게 버드나무 같은 거 심어두잖아요. 가로수길인데요. 원래 일본인들 정강 거류지에만 있던 것이 이제 그 지역을 벗어나 가지고 조선인도 출입할 수 있는 곳으로 변해간다. 완월동 시대부터. 어쩔 수 없지. 완월동 그러면 성매매 업소 정도로만 끝났지만 이 속사를 보면은 이 우리 현대사의 가장 그 들추기 싫은 그렇죠. 그 우리가 감추고 싶은 그런 역사들이 같이 있는 곳이다. 뭔가 보호해주지 못하고 네네네. 뭔가를 지켜주지 못할 그렇죠. 때 더 번성했던 예, 예, 것 예.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All of my days, all of my days. Many a road, you know, I've been walking on. All of my days, and 이야, 근데 갑자기. 이렇게 보내요. 아니 그냥 저 처음 봤는데 좀 신기하긴 하네요. 그냥 네. 진짜 평범한 그냥 동네네요. 저한테 연락하시면 언제든 모시고 갈게요. 초기에는 일본 여성들이 주로 있었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한국 여성들로 대체되어 가거든요. 남자들 많고 상인들 많고 네. 한국면 하잖아.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부산 지역 특히 부산에 이게 자리 잡을 때의 그런 폭력성들 그리고 그런 역사적 맥락을 네. 반드시 고려하고 봐야 될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산업이다. 이거는 역사 선생님의 관점에 봤을 때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부산에서 시작된 이 유곽 문화를 그런 단편적인 그 시선으로 봐서는 절대 이것이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착취했는지에 대한 네, 예. 또는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착취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내놓을 수 없게 만드는 각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당시에 이 미도리마치의 여러 가게들이 이제 영업을 하고 있으면 그 가게들이 이제 광고를 하는데 그걸 심지어 어디다가 하냐면 신문에다 광고를 하는 겁니다. 신문이에요? 아, 괜찮아요? 네. 아, 우리하고 개념 자체가 개념이 다른 다르구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대놓고. 네. 뭘 보여주냐면 결국 거기서 이제 그 일하는 창기들의 사진을 이제 이렇게 프로필을 쫙 그런 식으로. 그게 신문이에요. 그거 신문에 이해가 안 된다. 1920년대, 30년대 보면 많은 일본의 어떤 그 문인, 예술가, 지식인들이 조선 유람으로 옵니다. 그 투어를 하면 반드시 일본에 가가지고 기행문을 수필집 형태로 이렇게 네. 내가지고 내거나 어떤 사람들은 소설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 빠지지 않고 그 기행문이나 소설에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게 이 미도리마치를 비롯한 이 유곽들에서 자기들이 뭐 기생들을 만나가지고 뭐 어떻게 어떻게 취했다, 뭐 놀았고 뭐 이런 이런 얘기들이 그게 목적 아니었을까요? 그 사람은? 그럴 수도 있죠. 유곽 투어네. 유곽 그러니까. 투어. 왜냐하면 70년대, 80년대, 뭐 90년대까지만 해도 정말 완월동에
아시아에서 가장 큰 사창가다라고 하는 뭐 불명예스럽지만 그런 닉네임도 있었고 특히 일본 사람들이 기생관광 뭐 이런 단어가 만들어져서 한국에 오고 부산을 찾아오고 완월동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마치 일종의 관광 상품처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 역사는 전혀 모른 채 우리는 그런 곳으로만 알고 있었지. 근데 이제 한때 가장 성행했을 때 이제 뭐 여기에 종사하는 여성 수가 3,200명이었는데 지금은 130명. 한창 성행했을 때 이곳에 그 음식점이 주변에만 약 40여 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2개밖에 없는. 그래서 뭐 완전히 격세지감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가 시작은 육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천사를 저희가 쭉 볼 수 있는데 이 과정 속에 저희가 한번 주목해 봐야 할 문화유산 후보가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마리아가 이렇게 안고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문화유산 후보는 묘심사 지장보살상입니다. 이게 다른 절에는 없는 거 저런 맞죠?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요. 이제 녹정유곽 같은 유곽에 있는 지역에는 반드시 2가지가 있어요. 건강진료소는 이제 정기적인 검진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필수적으로 따라가고 그 위에 사찰이 또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몸을 망가뜨린 것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이 임신을 통해서 그 태아를 뭐 세상을 빛을 못 보게 한 이런 것들을 이제 참여하는 이런 이제 공간으로 이제 사찰이 들어서는데 그게 이제 일본 스타일이라는 그렇죠. 거죠. 일본 육학에는 그게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는 유일하게 그 일본에서 만들어 온 저런 수자령 지장보살 입상을 세움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녹정육학 아가씨들이 이제 자신을 참여하고 그 태아에게 미안해하는 그러면서 이제 유산된 태아의 영혼을 달래는 이런 장소로 이제 이용이 되는데 또 무릎을 꿇고 위로도 받고 그래서 그런지 불상이 더 슬픈 모습으로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 현장의 목격자로서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의 그 한스러운 눈물도 지켜봤을 거고 그때 당시 일제시대 때 일어났던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서 묵묵히 지금까지 그걸 바라보고 있었지 않는가 하염없이 이렇게 지켜봤던. 나 저 우리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네. 배우세요. 학생으로 돌아가면 딱 이제 내가 원하는 선생님상. 감정이 너무 아름다우시잖아. 근데 이런 육학이 뭐 부산에 한 곳뿐이었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예, 사실 1910년대 일제강점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제 육학은 사실 전국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계양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내륙 곳곳까지 생기게 되는데. (1919년 12월 16일) 그 시카고 트리뷴 사설이 있어서 한번 적어와 봤는데요. 그 일본 육학에 대한 기사입니다. 일본이 조선에서 한일 가운데 가장 훌륭하게 해낸 일은 육학 증설이었다. 이것은 일본이 고의로 조선의 남녀를 타락시키고자 시도한 것이다. 어머 진짜로? 시카고 트리뷴에서 예, 시카고 그걸 훌륭한 일이라고 얘기했다. 아니 근데 뒤에 그러니까 이유가 그렇지. 비꼬는 거예요. 단어법이 이만큼 성행을 했고요. 부산도 사실 이제 그 녹정 육학에서 시작해서 1916년이 되면 영도 쪽에 맞은편이죠. 영도 쪽에 2곳이나 더 생기게 됩니다. 근데 영도에 가보니까 거기가 조선소가 있는 데다가 선박에 왕래가 잦다 보니까 남성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았대요. 그렇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매춘업이 성행했고 제가 갔다 온 곳은 당시 목마장이 있던 복례동에 마기노시마라는 그 육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인 정관 거류지에서 일본인들만 이용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뭐 시대상으로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조선 사람들까지 이용하게 되고 심지어 거기서 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조선인들로 바뀌는 순간 이것은 육학에 대한 시각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건 이제 우리 조선의 일본인들이 아주 나쁜 문화를 이식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미국 기자가 저렇게 비꼬고 그 힐난한 거 아니겠어요? 일본인들이 제일 하여튼 나쁜 짓을 조선에 벌인 게 바로 육학이라는 거 이거 아닙니까? 주식
새끼 같은 놈이 또 어디로 사라졌노? 당장 찾아온나? 헤이. 이번이 몇 번째고? 그래봐야 부처님 손바닥 아닌 거 모르나? 어? 제발 집 좀 보내주이소. 여기 들어온 뒤로 한 번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달거리 할 때도 손님 받았잖아, 얘. 못 입고 못 먹고 있는 거 데리고 와가. 사람 만들어 놨더만은 네가 인간이라면 내한테 이러면 안 되지. 뭐? 인간? 인간 같은 소리 안 해. 니야말로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다. 누가 여기서 일하고 싶댔나? 그거는 네 팔아먹은 네 삼촌한테 따져야지. 어? 이게 어디서 지랄이요 이게. 좋다.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장부가 온나? 여기 있네, 알았고. 조선 이름은 김개똥이다. 네 사올 때 준 돈이 2,000원. 그동안 네 썼던 분값 200원. 옷값 500원에 신발값 200원. 3,000원만 주고 나가라. 야, 이 미친놈아. 내한테 그만한 돈이 어딨노? 그러니까 부지런히 뼈가 가루가 되도록 일하라고. 헤이. 말하기 힘든 수준의 이런 폭력과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자행이 됐는데요. 정말 늙고 병들어서 죽기 직전이 아니면 못 나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또 문제는 이제 성병이 관리가 안 되면서 그때 당시 전국적으로 성병이 유행하게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녹종유곽 같은 경우는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특별예기 진찰소라고 진료소라고 특별히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종사하는 여인들은 매주 1회 그 신체 검사 이제 성병 검사죠. 그걸 받도록 하고 만약에 여기서 질병 질환이 보이면은 탈락을 시켜서 영업을 못하게 했었어요. 그런 환자가 있음에도 숨겨주고 있으면은 그 업소 전체를 영업을 못하게 하는. 그럼 성병 검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가 본 군함도에서는 정말 정말 강제적이고 그렇죠. 진짜 비인간적으로다가 막 강압적으로다가 하더라고요. 근데 예. 실제로도 그렇게 행해졌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지요. 이 관원들의 입회 안에서 하반신을 들쳐서 검사하는 이제 고남도에 봤던 그런 장면을 뭐 연상 깊게는 그게 실제적으로 행해졌던 걸 갖다 영화에 그대로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곽에서 일하던 뭐 장기의 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들이 여러 손님들을 받으니까 그 이제 손님들에게 전염이 일본인 손님들에게 전염이 안 되게 하려고 검사를 했던 거예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하게 되면 군인들이 이 유곽을 많이 이용하게 되니까 이 군인들이 혹시나 여성들에게로부터 성병이 옮아가지고 군 전력에 차질이 생길까 봐서 더 엄격하게 검사를 했던 거죠. 당연히 그러면 이게 성병 예방이 목적이면 남자도 검사해야 되고 여자도 검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럼 당연히 이걸 해야 돼. 그럼 남자는 검사 안 하고? 남자는 검사 안 하고 그런 게 오로지 어딨어요? 유곽에 일하던 여성들만 검사를 했던 거예요. 1918년도에 실제로 부산에서 이제 일본 군대가 상주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 경남 경무부에서 각 요리점 점주들을 다
호출을 해가지고 네. 주 1회 있던 그 성병 검사를 주 3회로 증가시키게 됩니다. 즉 일본군의 전력을 손상시키지 않겠다. 유각하면은 정말 뭐 단순하게 뭐 매춘하는 장소고 또 그런 데서 일하시는 여성분들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줄 알았는데 이건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 여성들을 이거 전쟁의 도구로 생각한 거잖아요. 어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정말 이 자리가 조금 불안하다. 분노가 치면 이거 지금 격파할 것 같아 지금. 이게 일본인 고객들에 의한 수요도 늘어난 것과 동시에 조선인들에 의한 고객 수요도 늘어나다 보니까 일본인 여성들만 가지고는 안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조선인 여성들까지도 이렇게 이제 고용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고용이라는 형태를 취했지만 점점 갈수록 강제적으로 착취하고 이들을 심지어 납치까지 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몸을 팔도록 강제했다라는 거.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분노해야 될 지점들인 거죠. 그 조선을 그 억압하고 수탈하는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방식이었던 거예요. 이때 왔던 부대들을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1918년에 어떤 부대가 오나 하면은 시베리아를 정복하기 위한 부대들이 대규모로 옵니다. 부산에 와서 여기는 이제 시베리아까지 가야 되고 이게 이제 이동 거리도 넓고 시베리아가 워낙 넓으니까 여기서 이제 충분히 휴식하고 작전을 이제 짜서 이제 가야 되니까 얘네들을 위해서 이제 하게 된 게 이제 위안부의 어떤 출발점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게 1918년에 시베리아 출정 때문에 왔던 부대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했던 걸로. 이렇게 하다가 이후에 이제 소위 뭐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을 거치면서 이게 이제 본격화돼 가는 과정이 부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종합적인 결론은 결국에 전쟁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니까 이제 위안부 소녀들까지도 이제 폭력으로 우리 조선의 이 여성들을 정말 착취하기 위해서 이 전쟁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피해 할머니들이 생산되고 만들어지신 거 아닌가. 그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유각이라는 우리에게 전혀 없던 문화를 일본인들이 이식을 시켰고 더욱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 군 위안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위안소를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조선인 여성들을 이제 마치 유각에서 나중에 여성들이 모자랄 때 쓰던 방식을 그대로 강제적으로 납치에 가까운 방식으로 이제 조달을 하게 됐던 거죠. 우리 소녀들을. 일본군들이 주둔하고 있는 이제 지역 유각들의 고객들이 이제 일본군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정유각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여기는 이제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거기는 함부로 손을 못 대고 대부분 거기는 이제 일본인들이 종사를 하고 있었고 여성들이 봉래동에 유각 같은 경우가 보면은 이제 주로 그 조선 여성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드나들수록 했던 것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영도에 있던 것은 그런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만들어지기는 이미 이제 그 전에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운용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서 부산에도 위안소가 있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거기 그거 그렇게 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연구한 게 15년 채 안 된다니까요. 그렇구나. 저희가 그러니까 정확한 지점은 아니죠. 있을 거라고 예측되는 그 지점을 저희가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Beside you, here in the dark, feeling your heartbeat with mine. Softly you whisper, you're so sincere. How could our love be so blind? 이제 유각 근처에 좀 절 같은 것이 있어서. 이제 좀 뭐 소원을 빌거나 아니면 좀 이제 그 매춘을 하던 여성들이 이제 유산을 했을 때 그 이제 뭐 제를 지내주거나 천도제 지내주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이제 절에서 했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록상에. With open arms, nothing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후에 40년대 태평양 전쟁기 이후에 위안소, 위안부랑 이어지고 있어서 위안부, 위안소의 어떤 공급으로서 부산 지역에 아니면 이 당시에 대한제국기에 일제 시기에 그 유곽에 종사하던 여성들과 유곽이 그런 전초기지 역할을 했다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거로 봅니다. 야. 근데 만든 것 같아요. 정말 불상이 있고 그런 거 네. 보니까. 제가 이번에 가서 듣기로는 유곽에 있던 포주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도 이 공창제가 폐지되고 나니까 그 군 위안소에 여자들을 데려가는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들이죠. 그게 걔들은. 사실은 이제 근로보국대라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그 소위 공장에 가기로 이제 모집을 그럼요. 해놓고는 군 위안소로 빼돌린 경우도 허다하게 있었고요. 지금 그 결혼이란 검은 머리가 뿌리가 되도록. 어이 건축해! 이러더라고. 왜 그러냐고 이제 일본말로. 왜 그러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뭐라는 게. 아유 아까 말로 하라고 뭐 내가 잘못했는데 오락하느냐고. 그러니까 자꾸 오락해도 내가 안 가거든. 안 가고 말만 하락하거든. 그래 이 새끼가 또 오더니 사람 질 끌고 가는 거라. 경찰서 입구에서 사람이 났어. 그래 이 새끼가 그냥 끌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 이제 수사실에 들어간 거지. 수사실로 이제 건네가 들어가니까 지금 숙주실이 이게 수사실 같으면 저 뒤에 저 숙주실이 있었어. 너도 명의가 거기 있어. 그럼 내 것도 5명이가 됐지. 내가 딱 볼 때 그럴 때 내가 아차 싶은 거야. 그 앞에 우리 동네에서 애들 막 실어가 막 무조건 끌다가 실어가 가는 걸 봤기 때문에 아차 싶은 거라. 여기가 전부 다 옛날에 있는 그 자리고. 전쟁이 얼마나 이 비인간적인 상황을 만드느냐. 그런데 그 비인간적인 상황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놈, 가장 악독한 짓을 저지른 상황이 제가 봤을 때 이 위안부, 이 상황이 제가 봤을 때 가장 극악무도한 짓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지금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얼마 안 돼요. 30년이 채 안 돼요. 1990년이죠. 그때 돌아가신 이제 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처음으로 이것을 내뱉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이분들에게는 밖으로 내놓지를 못하는 가슴 속에 한이었던 거죠.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나도 피해자인데 너무 죄인처럼 숨어서 이렇게 사시는 그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분들은 어떻게 보상해 줄 거예요. 그냥 모르겠어요. 더 내 하나가 뭐 힘이 될 수는 없겠지만 진짜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 우리가 꼭 받아내야 되지 않을까. 서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이제 그렇게 늦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억울하고 진짜. 국가가 그동안에 이들에게 눈물을 닦아줄 지를 못했다는 것도 국가적 책임, 우리 국가적 책임도 커요 보면. 일단 힘이 약했기 때문에 주권을 빼앗겼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그런 만행들을 바라볼만 볼 수밖에 없었고. 네. 일본은 지금까지도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위안부는 없었다고 정말 끊임없이 같은 말을 지겹도록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증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수많은 증거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성들에게 나눠줬던 이제 옷을 보면 옷 안쪽에 이제 일본 육군 피복청에서 표기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의복이 표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조직적으로 관리를 했다는 뜻이죠. 사실 이러한 몇 가지의 표면적인 증거만 보더라도 사실 일본이 끝까지 발뺌을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김군자 할머님 지난달에 돌아가셨거든요. 정말 몇 분 남지 않으셨어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남아있는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들을 오늘 저도 처음 듣고 깨닫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후손들이 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 하늘에 계신 수많은 우리 피해 할머님들 모두에게 분명한 어떤 마음의 보상 그리고 또 물질적인 보상까지 다 해드리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에서 제대로 못한 걸 이제 일반 시민들, 국민들이 지금 힘을 모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걸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게 아마 지금 저희가 보여드릴 오늘의 두 번째 문화유산 후보 바로
평화의 소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세우자마자 동구청에서 불법 시설물이라고 저걸 또 철거를 하고 그걸 뭐 한쪽에 무슨 쓰레기 갖다 버리듯이 놔뒀다가 뭐 여론의 문매를 맞고 나서는 이제 다시 이제 설치됐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오랫동안 한많은 세월을 보냈던 어머님들의 그 인생이 좀 여기 와서도 저런 대접을 받았구나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좀 뭐랄까 가슴이 좀 먹먹한. 그거보다 참 답답한 거가 소녀상을 보면서 늘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이것은 그 사람의 어떤 몸을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적인 정권이라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느슨하게 다루고 진보적인 정권이라 그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건 너무너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니 우리 땅에다가 그들의 그 아픈 상처를 보듬기 위해서 동상 하나 세우는 게 일본 땅에다 세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 우리 땅에 세우는데 왜 문제야? 무슨 논란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걸 훼손하겠다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도대체? 우리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가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의견이 분분한 상태에서 일본도로 반성하라 사과하라 얘기하는 것은 저들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냐는 거죠.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유산 후보가 2개인데요. 네. 일단 먼저 유산 후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제가 직접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네. 사실 길게 이야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소녀상의 눈빛을 이렇게 보면 눈물이 팍 이렇게 나요. 정말. 눈빛이 그대로 살아 계세요. 지켜보고 계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할 일은 그 눈빛 그대로 우리 나름의 역할들을 각자가 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저는 평화의 소녀상을 문화유산으로 강력히 추천합니다. 지나간 과거사가 아니잖아요. 아직도 그 원한이 생생히 살아있는 지금 현실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서 정말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을 꼭 받아내서 이미 하늘나라로 떠나가신 그 많은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정말 행복한 나비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원만한 합의가 제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평화의 소녀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전쟁은 역사적으로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전쟁에 여성과 어린이를 이용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또 여성을 성상품화시켰던 그 흔적들을 말없이 지난 100년 가까운 세월을 지켜봤던 그 수자령 지장보살상에게 저는 일단 우리가 새삼 인식을 달리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장소로 삼고 싶습니다. 소녀상을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아니라 사실 현재의 문제고 현재의 문제를 넘어서 미래의 문제입니다. 저는 학교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연 자라는 다음 세대에 뭐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가르쳐야 될까? 경제적 이익일까? 국익일까?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걸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함께 사는 것, 인권, 평화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만 생각하고 그걸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기 위해선 반드시 이 소녀상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해결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소녀상을 그 문화유산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 없던 성을 상품화하고 성을 산업적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이것 또한 일제의 잔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께서 우리가 지금 성을 상품화하고 매매하는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언제부터 왜 시작됐는가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 미도리마치였던 완월동 또 그 완월동을 지켜보고 있었던 지장보살상 그리고 영도의 그 흔적들 뭐 이런 것들은 그 또 부산이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간적인 분명히 역사성이거든요.
이것은 외면한다고 외면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아픈 역사를 깊이 있게 좀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 지장보살상을 이건 부산이기 때문에 저는 좀 유산으로 좀 선정을 하고 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상현 선생님이 31회 만에 저희 프로그램에 이제 완전히 녹아드신 것 같습니다. 이제 부네스코 아니에요? 부네스코네요. 그러니까 그걸 부네스코. 중구에 있는 소녀의 상은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하신 분이세요. 소녀의 상이 아니라 소녀상. 소녀상. 소녀의 상은 이 상을 이제 막 손도 쓴다. 저는 어떤 부네스코 우리 프로그램 취지에 맞춰서 저는 지장보살상에 한 표를 보내겠습니다. 저도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성으로서 굉장히 가슴 아프고 그래서 이 문화유산 선정에 있어서 더 뭔가 책임감이 느껴지고 더 뭔가 잘 어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힘든데 병화의 소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장보살상이 되진 않았지만 또 우리 부산 시민분들이 처음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진짜. 몰라요. 거의 몰라요. 거기에 있는 줄은. 맞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우리 소녀상 보러 갔다가 지장보살상도 이렇게 딱 보고 오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우리 다 함께 한번 가요. 저희도. 네, 가시죠. 네. 네, 부네스코 위원회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의미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자세히 봐야 멋지다, 오래 봐야 가치 있다. 부산을 담은 셀프 문화유산 등재 프로젝트 부네스코 위원회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